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쉬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또 허쉬가 맞았다.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요거 보시면서, 아, 허쉬 이놈은 맨날 지 맞춘 거 자랑한다. 좀 짜증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뭐 틀려놓고 말 안 하고 맞췄다고 거짓말하면 짜증나지만, 관점이 계속 맞는 걸 어떡합니까? 그죠? 관점이 계속 맞으니까, 지금 시장 흐름을 잘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뭐 잘 보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 관점을 좀 참고해서 영상을 참고해서 투자하면 좋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엄청 싫어해요. 그죠? 유튜버를 엄청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작년 3월 달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어요. 3월 말에. 근데 이 학고 주제에 유튜브 처음 시작하는 놈이 얼굴 까놓고 뭐 다른 유튜버들 다 까면서 지잘났다고 방송할 때는 요 놈이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나 의심을 좀 하셔야 됐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요 놈 뭐 하는 놈인지 보자 싶어가지고 제 영상을 참고를 하신 분들은 지금 사실 다들 돈 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워낙 관점이 잘 맞았으니까. 너무 재수없나요? 자, 저도 유튜버들이 너무 잘못된 정보를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허씨 이놈은 다른 유튜브 까내리면서 지 올려치기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거예요.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너무 유튜브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뉴스 퍼와가지고 막 어그로 끌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튜브를 욕할 수밖에 없어요. 예. 보시면은 자, 단기적인 시장 상황만 볼게요. 어땠어요? 3월 달에 막 엄청 올라간다고 사람들 난리 쳤죠? 근데 하락했잖아요. 그죠? 조정받으면서 8월 5일 날 엄청나게 하락했을 때 뭐 경기 침체 오니 어쩌면서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사람들 겁 엄청 많이 줬고, 그죠? 이때 제가 단톡방에 1000명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괜히 퍼드 날리지 마라. 경기 침체 안 온다라고 이야기했고, 그죠? 짜증 엄청 냈잖아요. 그죠? 경기 침체 왔나요? 미국 안 왔잖아요. 그죠? 미국 금리 인하 못한다, 금리 인하 못한다 할 때 저 뭐라 했어요? 대선 전에 무조건 금리 인하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 몇 번 했어요? 4번 했어요. B컷 포함해서 3번 했어요. 그래서 100bp 인하했어요. 그죠? 9월 달에 유튜버들 뭐 9월 달은 계절적 요인으로 원래 안 좋다 이야기했죠. 9월 초에 쭉 하락하니까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9월 달에 어떻게 됐어요? 반등했어요. 상승 다시 해줬습니다. 10월 달에 뭐라고 했어요? 9월 달에 상승하니까 분위기 좋으니까 10월 달에 업토버 하면서 10월에 올라간다 그랬죠. 10월 초에 내려가니까 걔들 뭐라고 했어요? 또 막 악토버니 어쩌니 저쩌니 했어요. 그죠? 다 틀렸어요, 유튜버들은. 그죠? 이때 뭐라고 했어요? 트럼프 컨퍼런스에서 뭐 좋은 얘기 했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트럼프 당선되면 가격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저는 어땠어요? 이때 유튜브 방송 거의 안 했어요. 예. 한 달 동안 쉬었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온 게 11월 말이었습니다. 요 고점 부근 왔을 때. 그죠? 이때 사람들 또 뭐라고 했어요? 유튜버들 뭐라고 했어요? 뭐 크리스마스 랠리, 뭐 산타 랠리 하면서 12월 말에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12월 말에 어떻게 됐어요? 15일 날 고점 찍고 16일 날 고점 찍고 하락했어요. 예. 이 하락하니까 또 유튜버들 뭐라고 했어요? 1월 달은 뭐 계절적 요인으로 또 뭐 항상 뭐 안 좋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1월 초에 뭐 하락을 할 거다, 조정받을 거다 이야기했는데 1월 초에 올라가니까 또 걔들 뭐라고 했어요? 12월 달에 조정은 미리 왔고 1월 달 좋을 거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락했잖아요. 그죠? 완전 바보들이에요. 완전 다 틀려요. 예? 옳은 얘기하는 거는 저밖에 없어요. 9월 달에 뭐라고 했어요? 9월 19일 날 미국 금리 인하 기준금리 발표 있었어요. 그때 기준금리 인하로 상승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9월 7일 날 사람들한테 제발 집중해서 진짜 제발 집중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사정 했어요. 그리고 저점 잡았어요. 비트코인 이제 바닥 잡힌 것 같습니다. 9월 9일 날 바닥 잡혔다고 이야기했어요. 단기 바닥 맞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상승했어요. 최근에 뭐라고 했어요? 비트코인 이렇게 올라갈 때 2주 동안 조심해야 된다라고 요날 이야기를 했고 102K, 103K 올라가면 더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02K, 103K에서 조정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91K까지 떨어졌을 때 멤버십에다가 제가 딱
요거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95K까지 올라갔을 때 한 번 더 조정받으면서 90K 밑단의 매물들 정리하고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라이브도 켰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자, 12월 달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뭐 인플레이션 뭐 이런 우려들 사람들 걱정했죠. 그래서 요번에 CPI 발표도 주목을 많이 했어요. CPI 발표되기 전에 제가 뭐라 했어요?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게 높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에 부합만 해줘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99.7K예요. 99.7K인데 이때 못 탔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겠어요? 지금 탈 수 있겠어요? 못 타요. 왜냐? 100K는 좀 의미 있는 저항 구간이니까 못 타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108K부터 시작해서 고점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항선에 또 맞았어요. 저항선에 또 맞아 있으니까 여기서 쇼 치는 사람들 많겠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기는 애매한 거예요. 자, 볼린저 밴드 상단 맞고 지금 조정 살짝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못 들어간다고요. 예. 제가 이야기했죠. 지금 여기서 조정받아가지고 90K, 뭐 90K 아래에 매수 기회를 주면 신이 주신 기회라고. 그죠? 마지막 기회니까, 신이 주신 기회니까 이때는 무조건 잡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3천만 원대부터 비트코인 매수를 추천했고, 3천만 원, 6천만 원, 9천만 원, 지금은 1억 4천,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진짜 한 번 더 조정 주면 이때 타는 건 진짜 신이 주신 기회니까 타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이제 또 상승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못 사요. 여기서 좀 올라간다고 해도 며칠 뒤면 금리 인상, 일본 금리 발표 있어요. 그럼 엔캐리 문제 때문에 사람들 겁나가지고 또 못 타요. 그죠? 근데 뭐 일본이 금리 인상을 안 하거나 혹은 뭐 금리 인상을 했는데 시장에 충격이 별로 없다? 그럼 그들은 또 못 타요. 예, 그때 되면 가격이 이 위에 가 있을 거니까. 자, 매번 맞았어요. 뭐 다른 유튜버들도 맨날 지 말이 맞았다, 지 말이 맞았다 하는데 저는 정말 제 말이 맞았어요. 그죠? 제가 오류가 한 번 있었던 건 이더리움 ETF 승인 나면 뭐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좋을 거라고 예측 관점을 딱 드렸는데 그거 틀린 거. 그거 틀린 거 말고는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알트코인을 막 이렇게 추천하고 매수하라고 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특히나 그 당시에는 더 그랬고. 근데 다들 우물쭈물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길래 제 관점을 그냥 공유한 것 뿐이고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 상황을 바라보는 건 저는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 1년 가까이 유튜브를 했는데요. 그동안 제 관점이 틀린 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지금은요, 이제부터는 사람들한테 매수 추천은 못 드립니다. 여기서 더 이상 매수 추천은 못 드려요. 비트코인 여기서 2억, 3억 간다고 칩시다. 2억 가봐야 몇 프로 먹어요? 25% 먹어요. 3억 가면요, 겨우 2배 먹습니다. 근데 최고점은요, 잠깐 반짝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트 들어가시는 분들은 잘 먹어봐야 2배다. 그죠? 근데 고점에 탈출 못해가지고 하락 맞으면 이들은 돈 벌 확률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 지금은 비트코인 타란 소리는 제가 못하겠어요. 차라리 그냥 미국 기술주 들어가시는 게 나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저를 구독하시고 신뢰를 하셨어야죠. 안 그런가요? 자, CPI가요, 2.9% 예상치를 부합했어요. 그리고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3.3%였는데 실제 3.2% 나왔어요. 살짝 하회를 한 거죠. 그래서 시장에는 이제 불안감이 있었잖아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CPI가 높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에 부합하고 근원 CPI는 예상치보다 이제 하회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시장은 안도를 한 거예요. 기대감이 많았는데 기대를 부합하지 못하면 가격은 떨어져요. 근데 시장에 불안감이 있는데 이게 예상치를 부합했어요. 그럼 가격은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자, 미국 증시를 보면요, 나스닥이 2.4%나 올랐어요. 예, 엄청나게 상승을 했거든요. 이 CPI 하나에. 그러니 지금 시장은 많이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거의 4.8%, 4.8
4.8까지 갔다가 4.8%까지 갔다가 지금 어제 한 3% 가까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4.64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이 좀 안정이 됐죠. 그러니까. 그리고 플러스 지금 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을 했어요. 예. 인질 석방하고 휴전 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얘들이 휴전을 했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어요. 국제 유가가 떨어질 겁니다. 예. 중동 이슈가 조금 어느 정도 휴전을 했으니까 유가 좀 떨어질 거고, 그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또 조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황은 지금 좋다. 시장 상황은 좋지만 이제 매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어찌됐든 볼린저 밴드 지금 추세선 전부 다 이제 저항선에 맞아가지고 조정받을 확률도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들어가기에 조금 겁나는 상태. 근데 저는 굳이 관점을 공유하자면 계속 상승할 것 같아요. 예, 계속 상승해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